안녕하세요. 저희는 8강에 진출한 일문이김 팀입니다. 네? 저희 팀 이름이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김석준, 김진원, 김가희입니다. 저희는 연세대학교 최고의 토론학회 YDT 내에서 구성된 팀입니다. 저희의 도전을 지켜봐 주세요. 일문이김 화이팅! 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하고 급박한 문제입니다. 이에 각국은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강도 높은 환경 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영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은 탄소를 감축하기보다 환경 정책이 느슨한 국가로 이전하여 탄소 배출량을 유지하며 EU 내 소비 또한 탄소 다배출 품목으로 이전되는 이른바 탄소 누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BAM의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찬성 측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CBAM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만큼 CBAM의 도입을 통해 탄소 누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탄소 누출이 지속되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습니다. 둘째, CBAM은 탄소 누출을 막기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CBAM이 탄소 누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여러 선진국이 함께 CBAM을 도입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동력을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셋째, CBAM은 보호무역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 EU는 CBAM의 도입과 함께 ETS의 무상 할당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CBAM이 영내 기업들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해 본다면 CBAM을 단순히 보호무역주의 대 자유무역주의의 대립구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CBAM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반대 측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시밤에 반대합니다. 첫째, WTO 통상규범 및 환경규범에 위배됩니다. 시밤은 우선 내국민 대우 의무와 체외국 대우 의무에 위반됩니다. EU 영내 상품과는 달리 EU 역의 상품에 일정한 의무를 지우고 가격적인 환경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와 비가격적인 환경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정확히 측정할 역량이 없는 개도국에게는 EU 영내 시설 중 에너지 효율이 가장 낮은 하위 10% 시설과 동일시하는 조항 또한 통상 규범과 충돌합니다. 이에 더하여 시밤은 개별 국가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일방적인 강제로서 파리 협정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CBDR 원칙과 NDC 원칙에도 합치하지 않습니다. 둘째, 보호무역주의를 가속화하여 통상마찰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 이후 경기 불안과 함께 세계는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집행위가 시밤을 시행하는 것은 EU 영내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EU 집행위가 발표한 유럽 부흥 계획에 따르면 시밤을 통해 얻어지는 재원을 유럽의 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밤은 환경규범이라기보다는 EU 영내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셋째, 전 세계적인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시밤의 기본적인 구조는 EU가 부담하는 수준의 탄소 배출 비용을 다른 국가들에게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도국은 어느 정도의 탄소 배출을 수반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데 EU가 부담하는 수준의 비용을 개도국에게도 강제하는 것은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개도국은 친환경 생산 기술을 개발할 능력조차 부족한데 이러한 개도국에게 시밤이라는 새로운 제도는 거대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반대 측은 위와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시밤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 측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찬성 측께서는 시밤이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밤은 2021년 7월 집행위 People 55 발표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동년 2월 집행위는 신통상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통상정책은 회원국 이익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밤은 이러한 EU의 신통상정책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만하겠습니다. 특히
EU 집행위가 발표한 유럽 부흥 계획에 따르면 시범을 통해 얻어지는 재원을 유럽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유럽의 영내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특히 유엔 무역개발 회의 같은 경우는 2021년 7월 14일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시범이 탄소 노출을 방지할 수 있겠지만 기후 변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개도국에게 오히려 많은 무역 비용을 부담시키는 그러한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봤을 때 시범은 기후 문제 해결보다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찬성 측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MRV라고 하는 탄소 배출의 측정과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검증까지 모두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그게 정확하게,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형평성이나 공정성 문제에서도 어긋나지 않고 진짜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도 국가별 차이가 있고, 또 탄소 집약적인 산업군의 비교 우위가 갖고 있는 개도국가 반면에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를 적게 쓰는 산업에 대해 더 큰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급진적으로 시범을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가까운 선진국들만 이득을 취하고 다른 손해를 모두 개도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찬성 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께서 여러 가지 질문과 쟁점을 던져 주셨는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이 제도의 실효성과 과연 이 제도가 보호무역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먼저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동의하시겠지만 현재 우리 지구가 그리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 기후 위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야겠죠. 근데 또 아시겠지만 현재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고, 일부 선진국들만이 굉장히 강력한 환경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이 이니셔티브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탄소 누출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연구가 존재하지만 에너지 폴리시라는 실린 논문을 한 가지 살펴보게 되면 약 한 22% 정도의 탄소 누출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EU에서 약 100 정도의 탄소를 감축을 했을 때 역외, 그러니까 EU 밖에서는 22만큼의 탄소 배출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 기후 변화 프레임워크가 상당히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의식을 저희 찬성측과 공유를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탄소 누출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이 문제 의식에 반대측도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반대 측도 환경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탄소 누출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금 존재하는 통상 규범, 그러니까 자유무역주의 규범이나 환경 규범, CBDR 규범이나 NDC 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최소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환경에 관한 가치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다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다른 대안과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을 굳이 시행하려는 이유가 이제 EU의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IMF에서 이제 시범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 국가를 선진국, 신흥국, 개도국 등으로 세분화해서 그룹별로 차등화된 최저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IMF의 대안을 수용한다면 CBDR 원칙, NDC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주의의 규범 또한 모두 합치시키면서 탄소 누출 문제나 환경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EU에서 시범이라는 보호무역주의의 성격을 띌 수도 있는 그러한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찬성 측께서는 탄소 누출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2022년 6월 EU 의회 브리핑에도 나왔듯이 탄소 누출의 발생 자체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케임브리지대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규제에 의한 것보다 인근 경치에 의한 탄소 누출이 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EU 의회 안에서는 최빈 개도국을 포함 개도국에 대한 면제를 제외시켜 시밤이라는 환경무역 정책을 위장무역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리 협정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파리 협정에는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개도국에게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1,00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본인들도 본인들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지키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찬성 측 반박하겠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탄소 누출은 처음에는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 다음으로 발언하실 때는 탄소 누출 자체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점에서 입장에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드리고요. 이것이 단순 보호무역 조치만으로 볼 수 없고 환경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직간접적 측면 두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적 측면에서는 탄소 누출 대응의 효과성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측은 탄소 누출이 이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EU 영토 내의 탄소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하지만 EU로 수입되는 순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함량은 꾸준히 증가한다라는 것을 EU의 2020년 보고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CBAM을 EU에 도입했을 시에 아까 기 제시한 논문의 추가 연구 결과로 보면 탄소 누출률의 22%에서 약 10.9%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측면이고요. 간접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접적인 측면에서 환경 정책적인 상승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2021년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EU의 도입 예고 이후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도입을 예고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한 여러 국가의 CBAM 도입이 상승 효과를 유발해서 세계적인 탄소 감축에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Natural Climate Change에 실린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EU의 CBAM 도입이 세계 각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세계적 탄소 감축을 하려는 상승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대안으로서 이제 차등화된 탄소 가격제를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려면 얼마나 효과적인지가 입증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해당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지금 쓴다고. 네. 그렇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CBAM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더 좋다는 근거가 있으신지 실증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방금 파리 기후 협약의 차별화된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미 1970년대에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이 이미 국제 질서에서 확립되었다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탄소 누출이 환경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동의한 것이지만 저희가 의문을 제기한 것은 탄소 누출의 원인이 바로 EU의 환경 정책 때문인지 의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찬성 측의 논증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탄소 누출이라는 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탄소 누출의 원인이 EU의 환경 정책이라는 점이 확실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EU 역내에서 EU 역외로 생산 수단을 이전하는 기업들의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환경 정책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인건비의 상승과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성 측에서는 탄소 누출이 환경 문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EU 역내에서 EU 역외로 이전되고 있는 생산 수단들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EU의 환경 정책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염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기후규범과 현재 통상규범 내에서도 오염자 부담 원칙에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EU 역 외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내부화 장치들을 통해서 탄소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같은 경우에도 K-ETS와 같은 제도들을 시행함으로써 탄소 가격을 내부화하고 탄소 배출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EU 역내와 EU 역외 모두에서 탄소 가격에 대한 내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차별적인 책임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방과 같은 경우는 EU 역내와 EU 역외에 존재하는 신흥국, 후발국, 개도국에게 EU 역내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빈구 면제 제외와 같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찬성 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짧게 반박 드리고 저희가 말씀해주신 보호무역에 대한 주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반박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럼 과연 EU의 환경 정책이 실제로 이 탄소 누출로
이어졌느냐를 물어보셨는데, 네, 실제로 이 말씀드린 에너지 폴리시에 실린 논문이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문이 이미 그 모델링 과정에서 이것을 독립변수로 놔두고 여러 노이즈는 제거한 다음에 실제로 환경 정책의 엄중함이 탄소 누출로 이어짐을 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다양한 여러 국가들에서 탄소 가격을 내부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ETS를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14개밖에 안 됩니다. 즉 이유와 비슷한 어떤 환경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14개이고 그 중에서도 이유와 비슷한 ETS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밖에 안 됩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왜 주된 목적이 보호무역이 아니라 환경보호인지는 다음 발언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CBAM이 단순히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대결 구도로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통상 질서는 변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재의 국제무역 질서에서는 단순히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한 가치 또한 중요한 아젠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 앞에서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제도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CBAM을 도입함으로써 환경 보호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점에서 반대측께 질문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반대측은 이러한 통상 질서의 변화를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경직된 자유무역 질서를 강조함으로써 환경 보호를 위한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는 가치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에 앞서서 간단한 쟁점부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마치 환경을 우선하는 것보다 저희는 환경을 지키는 것보다 자본주의를 우선하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IMF에서 제시했던 각 국가별의 경제적인 능력과 개발 능력, 기술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인 요금제를 적용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찬성 측에서 갖고 계시는 어떤 환경에 대한 취지와 구상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상이한 취지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보호무역 그 다른 국가들의 효과가 딱히 나타나지 않고 ETS를 갖고 있는 국가가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EU 같은 경우에는 ETS를 2005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었고 3기에 진입 중에 있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또 탄소 배출이 많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서야 ETS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ETS를 도입하지 안 하기 위해서가 였다기보다는 ETS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배출권 시장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준비도 완비가 돼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각 기업들이 그것들을 사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장 메커니즘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제도들을 갖추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1년, 2년 안에 ETS가 없는 국가들이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실정이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기존에 ETS가 있는 국가들이, 그리고 탄소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적다면 CBAM을 이렇게 급격하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탄소 가격 자체에 대한 내용이나 규범 이런 것들을 아예 갖고 있지 않던 국가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이 모든 것들을 준수해야 하고 만들어야 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EU는 어떤 적극적인 제도나 지원 방식,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에 대한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저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대안에서 IMF의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들이 협력하면서 더 개별적이고 차별적으로 이를 준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기후위기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는 피해를 양산하는 점에 전제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차별적 원칙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대단한데 2021년 그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아직까지도 탄소 정점을 찍지 못했고 10년 후에야 탄소 정점을 찍는다고 하였고, 인도는 배출 정점에 대한 목표 자체가 부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국가들에 있어서 어떤 강제적이진 않지만 무역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다른 정책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IMF의 차등적인 요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ETS가 여러 각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CBAM으로 유럽으로 통일하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한국이나 중국 등이나 무상할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소 가격이라고 볼 수가 어렵다는 점에서 EU ETS 가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 연구 자료에 의하면 결국에는 ETS 가격은 지금 현재 유럽이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CBAM이 계속해서 보호무역 조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환경 보호가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째로 EU ETS 또한 무상 할당에서 유상 할당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이전까지 국가가 부담하던 환경 비용을 영내 기업에 돌려줌으로써 EU 내의 기업 또한 비용 부담을 온전하게 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EU 내 기업들도 부담을 지고 있고요. 간접 배출의 경우에 이전까지는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있었으나 이 또한 폐지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제 오히려 EU가 지게 될 부담 또한 상당한데요. EU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까지도 존재한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2008년 조지 부시 정부 시절 기후안보법이라는 법을 도입을 시도했고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는 청정에너지 안보법을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두 시방과 유사한 국경 탄소 조정제였고 이 모두 다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은 상원까지 공정 전환과 경쟁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시밤 자체는 메인스트림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국가 능력을 무시하고 급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코펜하겐 협상 실패 시 프랑스 단독적으로 탄소 관세를 도입한다고 말한 바 있으나 집행인 후 탄소 관세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집행위 스스로가 본인들 말에 번복을 하고 메인스트림이라고 위장을 하면서까지 도입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님께서 중국의 예시를 들면서 신흥국과 개도국들이 탄소 감축을 위한 능력이 있는데 의지가 없어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중국의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 또한 자국의 상황에 맞춰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유엔에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태양광 패널과 대용량 배터리 등 녹색 에너지 기술 제조를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의 태양광 산업 규모는 미국의 3.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살펴봤을 때 신흥국들이 능력이 있는데 이제 탄소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주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유무역주의의 규범을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제 사실 자유무역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것은 이제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전 세계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유무역주의 규범을 해칠 수 있는 시밤은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개도국이 탄소 배출을 감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반대 측에서 스스로 중국의 예시를 들며 아닌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또한 짧게 첨언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ETS의 도입이 점차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 제도가 정착되는 것에 반대측도 동의를 하시는 것이고 앞서 저희 토론자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CBAM이 여러 개 선진국들이 도입할 경우 상승작용을 가져와서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친환경적인 제도를 채택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자꾸 보호무역주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보호무역주의이려면 이것이 EU 기업들에게는 혜택이 되고 EU 외 역외 기업들에게는 혜택이 되지 않는 정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EU에서 지금 무상할당 폐지를 논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EU 내부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EU가 단순히 역내 기업들만 혜택을 주려고 이 CBAM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WTO의 그 비차별대우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측은 이것이 제20조 예외 조항에 의해서 용인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천연 자원, 그러니까 청정한 대기가 천연 자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미 이전 판례를 통해서 입증된 바 있고요. 이제 두문 요건에도 합치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컨대 최빈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면제 가능성 고려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탄소 가격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면제 또한 검토하고 있으며 이제 유럽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는 이제 크레딧을 제공한다라는 식의 가능성까지 열어두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측면에서 상대 국가의 이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통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있음을 밝혀드리겠고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배치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맺은 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에 언급해주신 새로운 쟁점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 짚고 가자면 WTO 20조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판례상 쟁점에서 다른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차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대해서 이 CBAM 같은 경우에는 CDBR 원칙과 차별화된 원칙 등을 전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판례에 근거했을 때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EU 내에 있는 기업과 EU 역 외에 있는 기업들이 같은 가격을 내서 공정한 경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이 같다고 공정하진 않습니다. 경기장이 기울어 있는 경우에는 그게 아닌 것이죠. 가격은 같을지 모르나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완비 그리고 국가의 지원이 모두 차별적인데 어떻게 그걸 공정한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또 통상 마찰과 관련해서 뭐 중국의 예시를 들면서 개도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 192개국 중에 개도국은 100개국이 넘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 인도라는 몇 가지 다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개도국을 일괄적으로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반론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각 국가별로 차등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IMF의 대안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피해 제속성을 충족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의 시밤은 꼭 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트로이 목마와 같습니다. 기후변화 해결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목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실상은 EU의 경제적 이득만 공고히 해주는 무역 보호주의가 들어있는 것이죠.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의 핵심은 CBAM이 경제 타격도 환경보다 경제가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해결 효과에 비해 통상 마찰과 보호무역주의로의 기조 그리고 그에 따른 국제적 분쟁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트로이 목마를 의심했었지만 성문 안으로 목마가 들어간 순간 더 이상 그 전쟁의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CBAM에 신뢰를 할 경우 신뢰와 자유가 기반인 국제무역의 지bil이 와해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마칩니다. 네, 찬성층 매진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CBAM의 품목에 영향을 받는 국가는 소수 개도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개도국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오해라는 점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크게 세 가지 쟁점에서 부딪혔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정당성과 실효성, 그리고 통상법적 합치성이었습니다. 먼저 정당성의 측면에서 저희는 CBAM이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타당한 명분을 갖고 있다고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것이 보호무역의 성격이 강하고 개발도상국을 향한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셨으나 이는 위기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CBAM을 단지 과거의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대립구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실효성이었습니다. 실효성 측면에서 저희는 각종 실증 연구를 근거로 CBAM이 탄소 누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탄소 가격 제도를 제시해 주셨으나 그에 대한 실증적인 효과는 입증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통상법적 합치성의 측면에서 저희 측은 이제 CBAM이 WTO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반대 측에서는 이것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것에 뿐더러 이제 일부 차별적인 요소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외 조건에 해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거는 제도를 운영하고 작동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을 토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AM은 EU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EU를 포함한 전 세계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환경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